북한의 대형 수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한 기술자가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반쯤 작성된 전력 생산량 보고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보위부는 즉각 수색에 나섰고 발전소 전 직원이 생활총화에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술자입니다. 10년간 조국의 전력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댐 수문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단 하나의 보고서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꽃제비 채널은 이렇게 숨겨진 진실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성호라고 합니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아버지가 당 간부였기 때문에 성분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수력공학과를 졸업하고 국가 배치를 받아 압록강 상류의 대형 수력 발전소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26살이었습니다. 발전소는 산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댐이 강물을 가로막고 그 물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저는 중앙통제실에서 수문 개폐를 담당하는 기술자였습니다. 수문을 언제 얼마나 열고 닫느냐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한 자리였습니다. 발전소에는 약 200명의 직원이 근무했습니다. 기술자, 기계공, 전기공, 그리고 당 간부들과 보위부 요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외출이 허락되었고 나머지 시간은 발전소 내 숙소에서 생활했습니다. 매주 생활총화가 있었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아내는 발전소 인근 마을에서 교원으로 일했고 우리에게는 5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비록 전력난으로 주민들은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저는 조국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랬습니다. 2019년 10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 중앙에서 전력 생산량 증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올해 계획량 120% 달성이라는 구호가 발전소 곳곳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을 가뭄으로 댐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발전소당 비서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성호 동무, 이번 달 생산량 보고서 수치를 조정해야겠소. 그는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실제 생산량보다 30% 높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 아닙니까? 제가 묻자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작이 아니라 당의 지시요. 중앙에서 요구하는 수치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제가 작성한 모든 보고서가 거짓이었을까? 전국의 발전소들이 모두 이렇게 숫자를 부풀리고 있을까? 그렇다면 당 중앙이 파악하는 전력 생산량은 모두 허구였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다른 보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군수공장으로 가는 전력 배분표였습니다. 우리 발전소의 전력 90%가 무기공장으로 갔습니다. 주민들은 하루 2시간도 전기를 못 쓰는데 미사일을 만드는 데는 24시간 전력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중앙통제실에서 수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물의 힘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둠 속에서 떠는 주민들인가 아니면 핵무기를 만드는 공장인가? 같은 기술자 동료인 최철수가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성호,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라도 있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위험해. 하지만 생활총화 시간 철수가 갑자기 저를 지목했습니다. 리성호 동무가 최근 당의 전력 정책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동료가 저를 고발한 것입니다. 당 비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리성호 동무 해명하시오. 저는 즉흥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동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더 효율적인 전력 생산 방안을 고민했을 뿐입니다.
생활총화는 가까스로 넘어갔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의심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철수가 제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성호.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보위부에서 너를 감시하라고 했어. 내가 이상한 말하면 보고하라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탈북을 결심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발전소의 CCTV, 순찰 시간표, 경비병들의 교대 시각. 저는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모든 루틴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셋이 함께 움직이면 들킬 확률이 높았고 어린 딸이 위험한 국경을 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밤마다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발전소에는 비상 점검을 위해 댐 외부로 나가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기술자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장비 점검을 구실로 그곳을 통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11월 중순 기회가 왔습니다. 폭우로 수문 일부에 이상이 생겼고 야간 긴급 점검이 지시되었습니다. 저는 자원했습니다. 제가 가장 그 구역을 잘 압니다. 당 비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상황이 급박했기에 허락했습니다. 출발 전 저는 책상 위에 반쯤 작성된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진짜 전력 생산량이 적힌 보고서였습니다.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안쪽 깊숙한 곳에 아내와 딸의 사진, 그리고 몇 년간 모은 중국 돈 500위안을 숨겼습니다. 밤 10시 저는 손전등을 들고 댐 외부 점검 통로로 향했습니다. 경비병이 동행하려 했지만 좁은 통로라 혼자 가는 게 빠릅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철문을 열고 어두운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콘크리트 벽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통로 끝에는 댐 외벽으로 나가는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지만 저는 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딸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댐 외벽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발전소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뒤에서 거기 누구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이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탕. 귀를 찢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나무 사이로 몸을 숨기며 산을 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추적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저를 놓쳤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압록강에 도착했습니다. 11월의 강물은 얼음처럼 차갑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옷을 벗어 머리 위로 들고 강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숨이 멎을 듯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헤엄쳤습니다. 자유를 향해, 진실을 향해. 강을 건너는 20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이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발이 닿았을 때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중국 교포 아주머니였습니다. 정신 차려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그녀는 저를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흘 후 깨어났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뜨거운 국을 가져왔습니다. 탈북자 도와주는 선교사한테 연락했어요. 곧 올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한국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여권과 비행기표를 건넸습니다.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가실 겁니다. 힘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몽골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제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원을 거쳐 정착 지원을 받았고 현재는 한 에너지 기업의 수력 발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과 기술이 여기서도 쓸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밤 12시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 휴대폰으로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것, 아무도 제 사상을 검열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북에 남겨둔 가족입니다.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도망간 후 심한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입증되어 풀려났다고 합니다. 딸은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을 위해 저는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남긴 보고서를 생각합니다. 진짜 숫자가 적힌 그 보고서. 아마 즉시 파기되었겠지만 그것은 제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거짓된 체제에 대한 한 기술자의 마지막 진실이었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의 전력 문제, 댐 안전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 지식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 자유를 누리며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